안녕하세요.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80 색깔과 상하방입니다. 지난 한 주는 건너뛰고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요. 지난 한 주는 뭐 크게 변화가 없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죠.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월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월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사항들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그동안 한 2주 동안에 변화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상황, 관세죠, 관세. 관세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 관세라는 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즉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 털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털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차별적인 우방국까지 포함된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달러와의 약세도 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가 정리가 돼야 이 사태가 일단 일단락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국은 일본의 사례를 보고서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은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1980년대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엔화를 절상을 해요. 엔화를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만드는 거예요. 달러 대비 엔화를 절상한다는 거는 엔화를 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당 200엔을 예를 들면 100엔으로 낮춰 버리면, 그러니까 달러당 200원이었는데 기존에 100원이 되니까는 1달러가 200엔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100엔이 돼 버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된 거잖아요. 엔화가 비싸져서 달러를 100엔으로 살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하가 되면서 달러 대비 절하가 되면서 엔화는 절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내수를 좀 부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강대국인 미국도 좀 편을 들어주고 해서 미국이 조금 편안하게 그 달러를 사갈 때 많이 사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일본의 내수 부양은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왔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금리도 뭐 맨날 0%,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지만 뭐 어쨌든 표면 금리는 0%로 수십 년을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반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엔화를 절상한 거를 반대로 위안화를 절하를 하고, 그러니까 환율 전쟁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환율 전쟁을 하는데 이걸 대놓고 하게 되면은 진짜 무력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무력 충돌이 없다라고 단호는 못하지만 바보들은 아니니까 무력 충돌로는 안 가겠죠. 그래서 무력 충돌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위안화 절하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는 얘기는 위안화가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사올 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내수가 박살나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난리가 나죠. 데모나고 뭐 폭동나죠.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국가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입 다물게 해, 아니면 어디 끌고 가서 몇 대 패,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니까. 그리고 뉴스에 안 나오고 그러죠. 걔네들은 언론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 했다고 혹시 중국 여행 못 가나? 아니, 중국 여행은 뭐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항에서 너 집에 돌아가 그러면 좀 열받잖아요. 어쨌든 조심해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중국은 일본의 정반대의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 털린 걸 봤으니까. 일본이 망가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위안화를 절하하는 전략을 택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더라도
뭐 그냥 지 주머니가 털리는 건 아니니까 시진핑은. 그러니까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위안화를 절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국채를 매수하는 거예요. 즉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사게 되면 달러가 시중에 부족해지면 달러 강세 현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국만을 상대했을 때.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다 달러를 팔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미국 채권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의 약세 현상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지금 뭐 97점 어쩌고가 막 나오는데, 원래는 중국 대 미국과의 관계로 보면 지금 달러가 강달러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사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전 세계가 문제니까,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고 채권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삼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 이런 거는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달러 패권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달러 패권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축통화에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뭐 비트코인 이런 게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위안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지금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뭐 관세가 뭐 100%니 145%니 뭐 이런 건 안 하고, 관세로 얘기 안 하고 비관세적인 문제로 지금 국면이 전환이 됐죠.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 금속 안 팔겠다. 그리고 미국은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거, 반도체 칩 안 팔겠다, 못 팔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죠. 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요 비관세 문제로 라운드 2가 된 거예요. 기존까지는 이제 관세로 뭐 100%니 뭐 어쩌니 뭐 이러고서 싸웠는데, 요게 라운드 1. 지금은 이제 관세 숫자가 아니라 그냥 기타 다른 걸로 티키타카 하고 있죠. 요게 이제 라운드 2입니다. 요런 거 한 후에 이제 다음 라운드 3가 뭐예요? 이제 협상을 하게 되겠죠. 라운드 3는 협상이에요, 여러분. 협상합니다. 왜? 중국도 내수 타격이 장난 아니에요. 뭐 중국이 좀 뉴스를 안 내보내서 그렇지 지금 중국에 영세 수출하시는 분들 다 지금 다 뭐 거의 진짜 자살할 정도래요. 하여튼 뭐 빵이니까. 중국으로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 가는 건 다 빵이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쑤시개 하나 같은 거 미국에서 살 때 중국이 아니면은 그 공급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좀 이쑤시개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소모품, 생활품 이런데 생필품들을 수출을 못하니까 지금 다 낮아빠지고 있는데, 뭐 언론 통제하니까 안 나오고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주에, 또 베센트가 이번 주에 곧 해결된다. 그래서 5월 달이면 이제 다음 달이죠.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미국 현지 내에 여러 가지 뭐 여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트럼프가 더 이상 관세를 밀어붙이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배짜락 어리면은 뭐 중국처럼 배짜락 그러면 이겨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갖다 받쳐만 안 주면 한국도 이득 볼 수 있는 부분. 이득이라는 거는 뭐 손해를 덜 보는 게 이득이겠죠. 우리는 뭐 미국 주한미군 때문에 뭐 좀 콧게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덜 손해 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티키타카가 라운드 2고 협상이 라운드 3다. 협상할 때도 또 이제 뭐 티키타카 하겠죠. 어쨌든 5월이면은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도 뭐 3, 4주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뻥은 아니겠죠. 왜? 이거 뻥이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 사람네들. 이거 큰일 나요. 이 사람. 탄핵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남은 진짜 위험은, 이제 공포를 주는 위험이 있고 뻔히 아는 위험이 있잖아요. 뻔히 아는 위험은 이미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관세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노출돼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유일한 위험 요소, 모르는 위험 요소는 요겁니다. 그래서 달러엔이 140엔 아래로 내려가면
일본 투자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대규모의 폭락이 올 거다. 요런 거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140을 잠깐 찍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142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동안 역사상 경제 위기 때마다 엔캐리가 있었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끝났고, 결국은 다시 엔캐리가 돼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항상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8월처럼 단기로 푹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온다. 요 올라오는 게 뭐 각도가 오래 걸려서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러 외에는 지금 기축통화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설령 엔캐리가 벌어져도 결국엔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엔캐리 되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일본도 한국처럼 주일 미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도 미국말을 듣게 돼 있어서 쉽게 엔캐리가 일어나진 않을 거다. 물론 일본 뭐 사적인 자금, 개인 회사의 자금들은 그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발생해도 단기 발작이다라고 봐요, 저는.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없겠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단기 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장하고 한국장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가인데, 확실히 명확한 건 뭐냐면 직전 저점 막 폭락했을 때 있죠. 그 지점 저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진입 반대. 왜? 미국이 중국 죽이려고 덤비는데 관세 가지고서 지금 조금 그래서 그런 거지. 관세 문제 끝나면 전 세계하고 이렇게 담합을 해서 또 중국 주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중국 주가 또 이렇게 다 박살 나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 대응할 수도 없고, 저도 사실 이거 다 대응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트로 하는 거죠. 차트로. 자, 차트로 볼게요. 자, 지금 21선 위로 올라갔죠? 21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21선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선을 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는 항상 21선 위로 올라가는 양봉에서는 매수예요, 매수. 이거 매수입니다, 매수. 자, 그러면 올라가다가 21선 아래 음봉이 잡히면 이건 뭐다? 매도입니다, 매도. 요게 기본 원칙이에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5일선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때 올라가서 이렇게 쌍바닥을 안 찍는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디립다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 문제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 보고 났을 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때 저는 쌍바닥이 나올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뭐다? 환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데 지금 환율 전쟁 안 일어납니다. 아직은. 왜? 위안화도 보시면은 7.2 어쩌고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8 이러면은 이건 전쟁이고, 7 어쩌고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쌍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쌍바닥을 보고 21선 위에서 양봉은 매수인데 그걸 대응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21선 위에서 양봉은 매수, 21선 아래 음봉은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이 고점과 저점의 한 중간 턱이 한 지수로는 5,500에서 5,6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서 매수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음봉이 잡혀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매수예요.
그러나 20선 아래 20선 아래 갑자기 음봉이 잡힌다? 지금 올라가다 말고? 그러면 일단 요거는 여러분 올라가다가 여기를 돌파를 못했잖아요. 이 앞에 고점들을. 그러니까 쌍바닥이긴 하지만 돌파를 해야 쌍바닥인데 돌파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이라면 얘가 여기 갭이 있죠. 요 갭을 메꿔야 돼요. 이렇게 뭐 5600 이상으로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 음봉이 나오면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매도를 좀 하던 인버스를 사던 대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21선 지금은 21선 아래에서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럼 뭐다? 경기 침체. 그럼 불황이 오는 거죠. 뭐 공황? 뭐 공황? 대공황 뭐 이런 거죠. 근데 요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왜냐면 미국의 빅테크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없을 거다고 보고 5600 지수로 5600입니다. 선물 차트는 이거 조금 달라요. 여러분 조금 숫자가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 대응하시냐면 요게 앞에 캡 요날봉이 언제 봉이냐? 4월 2일자 음봉 4월 2일자 양봉 있죠? 요 양봉이 사실은 요 앞에 음봉의 영향을 받는 건데 어쨌든 그냥 양봉으로 보자고요. 이 양봉의 몸통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긴장 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어딘가 꺾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21선이 반드시 위로 올라가다가 요 61선 위에서 61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21선 위에서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요 꺾일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3분의 2 이상 매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따라 올라가다가 20선이 꺾이는 음봉이 나올 때에는 3분의 2는 매도이거나 혹은 인버스 혹은 곱버스 2배수까지는 괜찮아요. 3배수 SQQQ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SQQQ는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QLD인가? QLD는 2배수 레버리지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2배수 나스닥 인버스 혹은 S&P 2배수 인버스 요런 걸로 hedge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 3분의 1은 남아있잖아요. 지금 다 파는 게 아니니까. 미국은 다 팔면 안 됩니다. 반드시 3분의 2는 여기서 털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S&P 500이 올라가다가 20선 아래 음봉 잡으면 무조건 3분의 2 매도와 인버스 전략. 자, 그런데 요렇게 20선이 꺾이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5일선이 올라가다가 띵 혹은 띵 요렇게 나와요. 즉 5일선 쌍봉이던가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와요. 21선을 깬다. 그리고 음봉 잡혔다. 무조건 3분의 2 매도. 요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20선 아래 음봉이거나 5일선 쌍봉이거나 5일선이 20선을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어. 이렇게 찢고 여기 음봉이 탁 잡혀. 이렇게 음봉이 팍. 그러면 첫 번째 5일선이 한 번 꺾일 때는 3분의 1 혹은 대응 안 해도 돼요. 이건 선택. 그런데 쌍봉 5일선 쌍봉이거나 21선 아래에 음봉이 잡히면
이건 세상 없이 무조건 3분의 2는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든 뭐 손실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여기서는. 혹은 인버스 돼요. 왜? 밑에서 사면 되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21선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꺾여 버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때 우리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이게 나와서 그래요. 요거 보시죠? 21선이 올라가다가 꺾이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 꺾이면 첫 번째 음봉이 빡 하고 나오면 여러분 일단 도망갈 준비 하셔야 됩니다. 3분의 2 한번 땡겨 볼게요. 이때 어땠는가. 자 명확하게 나오죠? 요거 음봉 21선 아래 음봉 빡 하고 나오죠. 여기 빡 여기에 무조건 도망가세요. 자 5일선이 올라가다가 외봉으로 꺾여 내려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일선 아래 3분의 1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 해도 좋아요 이건. 근데 21선 아래의 21선 아래의 음봉은 무조건 3분의 1은 도망가야 돼요. 혹은 플러스 인버스.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 반대로 21선 위에 양봉, 매수. 이거 매수는 쫙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걸 따라 올라가다가 밑으로 푹 꺼지는 거를 각오해서 내가 사겠다 그러면 사셔도 되지만 굳이 지금 여러분은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아래에서 못 샀으면. 그런데 아니 난 그래도 얘 이렇게 빠질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얘 빠질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지금도 사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내심 저는 속마음은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예요. 이거는 없다예요. 폭락은. 왜?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래서 저는 충분히 20선 쌍바닥이든 아니면은 60선 위에서 20의 상방을 준 N자를 주고 이렇게 얘는 쌍바닥이 안 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20선 아래로 하방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맛이 갔는데 저는 최악은 20선 쌍바닥, 최선은 20선 상방이 나와서 60선이 저는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의를 주는 건 뭐예요? 지인들한테 20선 아래 음봉은 3분의 2 매도나 인버스 반드시. 그 다음에 5일선 아래 음봉은 3분의 1은 일단 대응하자. 인버스도 요 정도. 인버스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팔아 그럼 인버스를 3분의 1 정도 혹은 뭐 2배순이면은 3분의 1에 6분의 1 정도만 사면 되겠죠. 왜냐면은 곧버스니까 2배짜리니까 3배짜리는 뭐 조금 뭐 10%만 사면 3배니까 30%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율을 좀 머리를 좀 계산을 해서 3배수는 10%, 인버스는 6분의 1, 한 20% 좀 안 되게, 그렇게 20%, 그러니까 15%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율로 좀 3분의 1만 해지하다가 20선 아래 음봉 잡히면 이때는 3분의 2와 인버스, 곧버스 이런 걸로 대응하셔야 된다. 왜?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올까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여러분 또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제가 사인은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면 5일선 아래 음봉이 나오는 것만 일단 째려보고만 있으면 돼요. 째려보고 있으면 됐다. 그럼 그 전까지는 5일선 위에서 음봉은 사실은 매수해도 됩니다. 5일선 위에
음봉은 매수예요. 5일선 위의 음봉은 매수지만 5일선 아래 음봉은 도망가기 시작해야 되고, 실제 도망은 20선 아래 음봉에서 도망이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장을 한번 볼까요? 한국장, 코스피는 코스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설명하면 똑같으니까. 자, 코스피도 지금 21선이 지금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죠? 돌고 있을 때 요거 21선 위는 양봉은 매수, 21선 아래 음봉은 매도. 똑같죠? 미국하고 똑같아요. 대응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20선을 기준으로 항상 20선 위, 이거 외워두세요. 공식이에요. 20선 위 양봉은 매수, 20선 아래는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안 사셨어. 그러면 여기서 사셨어야지. 근데 지금 5일선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어디 금방. 그러면 지금 음봉 나올 때는 사도 되죠. 여기 음봉이 혹시 나오잖아요? 그럼 사도 돼요. 여기 사도 돼. 단 5일선 아래부터는 사면 안 돼요. 여기는 3분의 1, 그 다음에 21선 아래는 3분의 2는 반드시 매도나 인버스 대응하셔야 돼요. 둘 다 대응하셔도 좋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좋고. 알았죠? 그러니까 5일선이 지금 올라가는 게 시초니까 5일선이 올라가다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획득 하고 꺾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요 60선에 두들겨 맞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파동을 모르니까 이게 왜 두들겨 맞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5일선이 이렇게 획득 하고 꺾여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음봉일 때 혹은 20선 가까워질 때,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요 5일선과 21선 사이 대략 한 2450에 가까워지면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제가 보기엔 분할 매수. 20선 아래에 보면 뭐 더 매수고. 매도라며. 20선 아래 매도라며. 맞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점이 지금 뭐냐면, 20선 아래의 공식은 매도가 맞아요. 매도가 맞는데, 이거 매도예요, 매도. 이거 매도예요. 그런데 밑에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 음봉이 잡히면 이건 음봉 때마다 매수예요. 왜 매수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서는 매수하면은 무조건 올라요. 여기서도 볼까요? 지난번에도 여기 2400 아래에서 매수하면 다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기가 언제든 2400 아래에서는 매수예요. 이걸 보통 PBR이라고 하는데, PBR 얘기는 뭐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해 주니까, 어쨌든 2400 아래에서는 매수인데, 여기 음봉 잡힌다고 여기서 인버스 잡아봐봐요. 뭐 몇 퍼센트나 떨어져요. 50포인트 밖에 안 떨어지니까 뭐 한두 번 떨어지고 말잖아요. 이건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주가 위치가 우리는 지금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미국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미국은 20선 아래의 음봉은 무조건 매도지만, 한국은 꼭 매도가 아닐 수 있다예요. 이건 차라리 매수가 낫다. 우리나라만 현재. 근데 만약에 얘가 다시 이렇게 우리 3월 2월 달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이거는 매도예요. 이거는 매도예요, 매도. 근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5일선이 이건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위치가 240을 기준으로 그 근방에 있을 때는 매도가 정석이긴 하나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얘는 높았기 때문에 매도가 맞은데 다시 올라갔죠? 어떻게? 그럼 기다리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양봉이긴 하지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60선에서 튕겨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제꼈다가 올라가는 파동 때문에 만약에 제가 리딩을 했다면, 제가 이제 막 장중 보고 있었다면, 이거는 이미 쭉 하고 밀렸기 때문에, 쭉 하고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매수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잡아라고 했거나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했거나 했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도가 맞아요. 정석대로라면 이건 매도가 맞다. 그러나 선물 파생이라면 이렇게 튕겨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잡고 매도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선택했겠죠. 저라면 어쨌든 결국은 얘가 5일선에 올라가다가 음봉에 3분의 1 매도한 사람은 먹었겠죠. 요거 그쵸? 그다가 20선 아래 음봉이 잡혔어. 3분의 2 매도했어. 이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3분의 2 사인은 안 매도했어. 보통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건 매도가 맞아요. 매도가 명확하게 맞고, 반등 올라가는 거는 그냥 지켜봐야죠. 그러다가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갔어. 얘는 3분의 2 이상 올라갔으니까 캔들이 50% 이상, 뭐 한 60% 이상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건 그냥 20선 위에 양봉이에요. 그럼 매수예요. 이거 먹거나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건 매도, 혹은 여기서 매도 하면 요거를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뭐 사실 저한테도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공식으로 보면 얘는 매도가 맞다. 다시 튕겨 올라갔지만. 그러면 뭐 인버스 잡았으면 어떻게 해? 다시 여기서 매도해야죠. 아니, 인버스 청산하고 다시 레버리지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해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다가 5일선 아래에 음봉 잡혀서 내가 인버스 들어갔어. 근데 다시 올라가. 그럼 청산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5일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알긴 알아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2650 근처. 그러니까 2600부터 코스피는 2600부터 2650 사이 어딘가에 5일선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 꺾이면은 분명히 3분의 2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20선이 쌍봉이면 꺾이니까. 그리고 요 아래에 음봉이 잡히면 이건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길게 볼게요. 조금 줄여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미 잘 들으세요. 한국장은 60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20선은 올라갔다가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혹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초대박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올인 하셔도 돼요. 올인. 이렇게 60선에 20선 쌍바닥 패턴은 초대박 패턴이에요. 잘 안 나온 패턴입니다. 지수에서 잘 안 나와요. 종목에서는 나오는데 지수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상권 개정하고 부양책 지금 뭐 12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안 돼요. 한 30조 이상 50조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있어요? 금리 인하. 이것까지 만약 풀 세트로 때리면 300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이나 레버리지를 한다 그러면 요게 5일선 아래와 20선 사이 혹은 그 아래에 내려가면 레버리지를 잡아도 되고 선물을 사도 쭉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한테 요거 이제 내려오면 요 5일선 꺾일 거거든요. 요 5일선이 조만간 꺾일 거예요. 이렇게 제꼈다 갈 거거든요. 제끼면 레버리지를 사라고 할 거예요. 혹은 선물을 사라고 할 거예요. 왜?
설령 20선이 올라가다가 내려와도 얘는 결국엔 가게 돼 있다. 왜? 대한민국엔 뭐가 있어요? 선거. 선거 앞에 악재 없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정권 교체되고 상법 개정되고 추경되고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하느님이 대한민국 엿먹어라 그러면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지 않겠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너무 힘들었던 시기니까. 자,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지금 폭등 패턴 나옵니다. 얘도 지금 뭐예요? 60선 쌍바닥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코스닥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20선이 똑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나 혹은 이렇게 가나, 이거 60선 쌍바닥, 20선 쌍바닥 초급등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 갈 건지 뭐 또 1000포인트 가겠죠. 코스닥은 1000포인트 가겠죠. 왜? 상법 개정 뭐 이런 거 할 거니까. 코스피는 3000 가는 건 맞겠죠. 코스닥도 따라갈 테니까 뭐 2000까지는 안 가더라도 1000은 돌파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실 건 뭐다? 5일선이 올라가는 거를 째려보다가 5일선이 올라가는 거를 가다가 외봉부터 음봉이 잡히면 대응할 건지 말 건지 미리 결정하시라. 그리고 쌍봉이 나오거나 혹은 20선이 제껴지면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3분의 2까지 인버스 이제 매도하고 인버스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음 주에 무지하게 복잡해요. 뭔가 지표도 많고 뭐 실적 발표도 많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포커닥 나올 수 있는데 5일선 아래 음봉은 3분의 1 정도만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위험은 아닌데 20선 아래 음봉 잡히면은 위험해요. 왜? 아까 제가 주가 위치 말씀드렸죠. 얘는 좀 주가가 높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월봉 대응. 자, 미국은 월봉이 음봉이니까는 말일날 매수예요. 말일날 매수입니다. 더 빠질 때도 매수예요. 매수하면 언젠간 다시 올라가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봉의 음봉은 매수다. 미국은 매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월봉이 코스닥은 양봉이에요. 코스닥은 양봉이에요. 바뀌어버렸어요. 코스피도 양봉이에요. 코스피는 월 말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음봉 그 다음 달 음봉 맞아버리면 난 또 손해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월봉 매매는 미국만 하셔야 되고, 그럼 한국은 언제 매수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아래 음봉만 안 잡히면 5일선 아래 음봉만 안 잡히면 요런 5일선 위에서의 음봉은 매수고 5일선 아래의 음봉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일선 위에서만 매수예요. 5일선 위에. 그러니까 이런 건 매수였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매수였죠. 목요일날 매수. 그래서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써놨어요. 제가 똑같죠. 5일선 아래 음봉에선 3분의 1 매도이거나 인버스. 여기까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5일선 쌍봉이거나 21선 아래에 음봉 잡히면 무조건 3분의 1 매도하고 인버스는 해놓으시고 그 다음을 째려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쌍바닥을 찍고 간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은 제가 예측하는 게 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갑부가 돼 있어야죠. 갑부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뭐 그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가 막 맨날 날아다니잖아요. 맨날 못 날아다녀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6월달 선거가 끝나면 지수장세가 하반기에는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좀 2차전지 여러분 수급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테슬라가 어제 10% 올랐어요. 뭐 장 끝나고도 장 마감 후에도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더 올라서 한 10%가 올랐는데 아마 2차전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뭐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일단은 시작이 좋을 텐데 2차전지는 지금 거의 90%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방산주나 조선주는 뭐 5배, 6배 올랐어요. 자, 어떤 거 사는 게 수익이 나기가 쉬워요? 5배에서 뭐 10% 더 날라면은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 얘는 쉽단 말이죠. 자, 그런데 6월 달에 그런 변환기가 와요. 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있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저는 지수 장세로 변할 거다. 그러면 지금은 뭐다? 개별 종목 장세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엔터나 뭐 식품 빼고는. 이 엔터는 6월 말까지 뭐 BTS 이제 합체 나오면은 이제 그땐 팔아야겠죠, 일부. 어쨌든 요거 빼놓고는 나머진 재미없어요. 그런데 지수 장세가 되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그냥 눈팅만 하고 있자. 그렇다고 지금 뭐 조선주, 방산 쫓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높아서 이거 또 이거 쳐박아요. 이거 쳐박을 때 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자, 관세 문제는 이제 1라운드 끝났다. 이제 2라운드 자잘자잘한 이슈 티키타카 할 거다. 그 다음에 협상 들어갈 거다. 지금 종목은 빅테크, 무조건 빅테크 사야 됩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한국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금리 인하, 우리나라 금리 인하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 있어요. 좋겠죠? 그 지금 미국은 이제 또람프 때문에 그런 거고. 자, 특별하게 뭐 지금 사야 될 건 애플, 엔비디아 같은 거 사야겠죠. 많이 떨어진 거 사시면 돼요. 메타, 구글 이거 다 살 거예요. 다 살 거. 미국은 살 거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히. 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뭐 돌아가는 거는 그냥 뉴스 보시고, 오일선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오일선이 올라갈 때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오일선 올라갈 때 오일선 위에 음봉은 매수해도 되지만 오일선 아래 음봉부터는 매수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20선 아래 음봉 잡히면 톡 껴야 된다. 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은요, 어느 날이 됐던, 어느 상황이 됐던 20선 위 양봉은 매수고요. 20선 위 아래 음봉은 매도예요. 절대 불변. 요 20선 음봉과 양봉 전에 5일선들이 변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5일선 쌍바닥 찍고 20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일단 내려올 때도 5일선이 쌍봉을 짓던 아니면은 뭐 내려와서 이렇게 나오던 쌍봉을 어쨌든 만들고 내려오거든요. 만들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을 보고 여러분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20선 위아래에 양봉과 음봉이 매수와 매도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갖고 계시면 종목이든 지수든 대응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얼마나 한 거야? 44분이나 했네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